다음의 글은 최종철 씨가 쓴 일본을 낳은 나라 금관가야왕국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런데 필자가 본 김에 김씨 대동보의 기록은 조금 다르다. 거등왕 김효백 99년년에 왕자인 성견이 속세를 떠나 선녀와 함께 구름을 타고 떠나갔다. 왕이 탄식하며 도읍의 강에 있는 석도암에 올라 신선을 초대하여 영정을 새기니 후세 사람들이 초선대라 하였다. 또한 초연 초7.4이라 한다. 이 기록에 의하면 성견이란 왕자는 수로왕의 아들이 아니라 거등왕의 왕자라 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성견과 함께 구름을 타고 떠났다는 선녀. 이종기 씨는 그녀를 사마대국의 히미코라 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김해 초선 때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향해 가노라면 제일 먼저 쓰시마에 닿게 된다. 거등왕은 가락국의 두 번째 왕이며 김수로왕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금관가야 즉 가락국의 역사는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통해서만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을 뿐이며 참고할 만한 다른 자료들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삼국유사의 사서로의 가치를 낮게 본다면 이 또한 믿을 바가 못 되겠지만 다른 방도가 없기에 우리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근거에서 금관가야를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가락국기에 따르면 거등왕은 김수로왕의 뒤를 이은 금관가야의 2대 왕이라고 합니다. 앞의 글은 김해 김씨 대동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김해 김씨 대동보는 김해 김씨의 족보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족보를 역사의 일부로 볼 수 있느냐며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본의 고대사와 더불어 함께 연구한다고 가정한다면 약간의 예외는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록의 요점은 거등왕의 아들인 성견이 속세를 떠나 선녀와 함께 구름을 타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단지 거등왕의 왕자 성견의 죽음을 도교적으로 미화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자는 거등왕의 왕자 성견을 외나라 사마대국의 히미코와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위서 동의전 외조에 나오는 대방군에서 일본 열도로 가는 해로를 따라 그가 간 길을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를 떠나 쓰시마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어서 책을 더 읽어보도록 하죠. 에이돔의 히사에가 지은 해신과 천신-대마의 풍토와 신들에 의하면 쓰시마는 상부섬과 하부섬으로 크게 나눠진다. 그 상부의 섬서해 안에 여연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 지명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지만 고대의 호족이 조선의 왕녀를 데려온 데서 유래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러면 그 조선의 왕녀는 누구일까? 이 왕녀가 닿은 여연포의 북쪽에 좌내풍이란 사람이 살지 않는 해변이 있다. 그 해변에 우쭈로란 배가 흘러서 도착했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온다. 또 항아리를 타고 왔다고도 하는데 항아리는 현지 언어로 학계표주박의 쓰시마 방언 또는 가라쯔보라고도 한다. 가라쯔보란 속이 빈 항아리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가야의 왕녀가 타고 왔다는 배가 가락국의 항아리라는 것이다. 가라국의 가라라는 말을 일본에서는 같은 발음이 공이란 글자로 바꿔 읽었다는 의미이다. 우쭈로라는 배는 대일본어 사전에 의하면 후쭈로 후네라 한다. 이 말은 공선 즉 빈배란 말이다. 공은 가라라는 말에서 음만 따가라로 읽는 공가라이란 글자로 바꿔 쓴 것이다. 그러므로 우쭈로란 배를 타고 왔다는 말은 가라국의 배를 타고 왔다는 말이며 가라국의 배를 타고 온 왕녀란 가라국의 왕녀란 말이 된다. 가라국의 왕녀라면 초선 때에서 구름을 타고 사라진 성견 왕자와 선녀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에이돔의 히사에는 쓰시마 지역의 향토사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해신과 천신-대마의 풍토와 신들은 쓰시마의 전설들을 모아 기록한 책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기록은 전설에 기반한 글로서 역사적 신뢰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참고한다는데 의의를 두면 될 듯합니다. 앞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간추린다면 가락국의 공주가 바다 건너 쓰시마에 도착했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설상 우연의 일치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의 글은 최종철 선생의 책을 인용한 것입니다. 고어 혼신사의 주신은 고왕살령존이라 했다. 일본 서기에 의하면 고왕살령존은 일본 최초의 천황인
신무천왕의 할아버지를 일본 땅에 내려보내 나라를 개척하도록 한 존재라고 한다.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의 자신의 아들로 천왕을 만들려고 했으나 고왕살령존이 내려보낸 천손에 의해 일본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왕살령존은 하늘나라에 있는 최고의 조상신이다. 그 하늘나라가 바로 가라국이라고 생각되었다. 고어 혼신사와 함께 있는 천신다구두 신사는 쓰시마의 북쪽에도 있는데 그곳에서는 우리나라의 선앙당처럼 돌탑을 쌓아 제사를 지낸다고 했다. 그 신사에서 믿는 것은 지금도 천도라고 했다. 고어 혼신사는 쓰시마 남단에 있는 일본 신사입니다. 그리고 그 신사의 주신은 고왕살령존이라고 합니다. 고왕살령존은 하늘나라에 있는 최고의 조상신이라고 하는데 그를 모시는 신사가 쓰시마에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 열도 내의 다른 신사에서도 고왕살령존을 모시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저자 최종철 씨는 쓰시마에서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의 흔적을 찾으며 가락국에서 일본 천황가로 이어지는 역사를 추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같은 시도는 그간 여러 차례 있어 왔으나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높게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숨을 돌리고 일본 고대사의 근거에서 앞서의 가설적 상황들을 재구성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수가 삼국지를 쓴 것은 3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그리고 가락국의 거등왕은 3세기 전반기에 활동하던 인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진수가 쓴 삼국지 위서 동의전 내의 세계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모두 반영된 세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장과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기록들은 대충 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의 이야기로 설명되고 있는 일본의 건국신화가 과연 진실로 일본 민족의 시작을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록들의 근거에 추측해보자면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는 대략 3세기 전반기에 활동하던 인물들로 보여집니다. 일본의 고대사는 주로 조몬 문화와 야요이 문화를 바탕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조몬 문화를 아이누족의 역사로 거칠게 단정한다면 야요이 문화를 이룬 사람들이 아마도 현재 일본인들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야요이 문화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의 글은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펴낸 일본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몬시대 이후에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에 걸친 시기를 야요이 시대라고 한다. 야요이 문화는 북방계의 신몽골로이드인 중국이나 한반도계 이주민에 의해 북규슈 지역에서 시작된 문화로 사스난 여러 섬과 동북 지역으로까지 전파되었다. 야요이 문화는 벼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였다. 추위에 강한 자포니카 종달립종이 중국의 창강 하류 지역에서부터 산동 반도를 거쳐 한반도에 전파된 뒤 한반도 남부를 거쳐 조몬 만기의 기원전 54세기에 일본 열도의 북규슈 지역에 전달되었다. 야요이 시대 전 중기에는 아오모리 현해까지도 수전이 검출된다. 야요이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철기, 청동기 등의 금속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야요이 문화 시대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였다고 합니다.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가 등장하는 시기와 절묘하게 맞아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일본 천황가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그 이전에 그곳에는 야요이 문화를 영위하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일본인들의 실질적인 조상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들도 연장 진계의 동정으로 비롯된 요동 일대의 민족, 대이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